13도,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됩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뭐라 해야 되지? 농구하시는 분들이 쓰는 몸장화인데 그 농수로 안이 물이 차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옷 젖고 이러면 추우니까 그래서 입고 합니다. 근데 이거 입어도 젖어요. 가슴 장화를 착용하고는 지체 없이 뛰어가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네, 여기가 지금 농수로고요. 여기가 바로 끝이에요. 농수로의 끝. 그래서 저희는 여기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고라니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고라니 확인하면은 이제 끝쪽으로 몰아내가지고 저희 내려가서 고라니를 포획할 겁니다. 옆에 안 걸리게? 네. 그렇지. 내려. 고라니 포획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고라니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 무작정 걸으며 찾아 나서야 합니다. 주변을 살피며 고라니를 찾던 중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아, 두 마리다. 두 마리다. 분명 신고는 한 마리였는데 두 마리가 있습니다. 두 마리라서 한 마리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놓치면 놓치는 대로 또 뒤로 다시 걸어가서 수가를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한 마리씩 구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활 관리사분들이 다가오자 흥분한 고라니가 탈출을 시도하는데요. 농수로의 벽이 높아 실패했습니다. 사력을 다해 뛰어가는 고라니를 침착하게 몰아갑니다. 좀 긴장도 많이 되고 놓칠까봐 해서 좀 많이 떨립니다. 계속되는 추격. 얼어붙은 농수로는 발을 디딜 때마다 미끄럽고 차가워서 걷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두워 잘 보이질 않습니다. 시야가 안 나와. 조금 더 우리가 저 안까지 들어가야 돼. 가가가가. 더. 서서히 안쪽으로 고라니를 모는 대원들. 오케이 여기 제기 앞으로 가. 너 앞으로 가. 너 앞으로 가. 바로 그때 놀랄만한 속도로 달려오는 고라니 한 마리. 속도가 워낙 빨라 포획 들채가 그만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남은 한 마리를 먼저 포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로. 이때 고라니가 뛰어옵니다. 반사적으로 포획 들채를 가져다 대는데요. 잡혔습니다. 흥분한 고라니가 뛰어올라 탈출을 할 수도 있어 신속하게 통제합니다. 바로 구조 가방에 넣어 혹시 모를 탈출을 철저하게 봉쇄합니다. 들고 와. 네, 이제 한 마리 잡았는데 다른 한 마리가 반대쪽으로 도망가서 또 몰아서 잡아야 돼요. 다시 이 스펙터클한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해야 합니다. 무게가 많이 무겁나 봐요? 네, 보통 너구리 고라니들이 한 15kg, 20kg 되니까. 무거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이기민 재활관리사가 구조 가방을 받아듭니다. 한 돌리고 와요. 가지고 올라오는 게 더 일인데요? 너무 무겁고 날뛰어서 얘가. 이런 고립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유달리 많아요. 강풍과 추위, 여기에 고라니의 무게까지 포획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힘드네요. 좀 빨개졌다. 귀에 지금 감각이 없어요. 너무 추워. 작업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일단 포획한 고라니를 2m 높이의 농수로 위로 올려 차에 실어 놓습니다. 한 마리도 잡았는데 내가 풀어줬어요.
강해서요. 고라니가 진짜 빨리빨리 뛰거든요. 진짜 빨리 뛰어서 그 빨리 뛰는 힘 때문에 부러졌습니다. 또다시 이어지는 고라니 추격전. 3명의 재활관리사가 남은 한 마리가 숨어있는 쪽으로 열심히 뛰어갑니다. 이번엔 잡아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때 뛰어나오는 고라니. 혹시라도 도망갈까 온몸으로 고라니를 감싸 안습니다. 남은 한 마리도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아 미끄러웠어. 도망갔어. 이제야 한숨을 놓습니다. 아 힘들어.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하나 둘 셋. 잡는 것만큼 옮기는 것도 힘듭니다. 물에 젖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물 무게, 플러스 가방의 무게, 그리고 저희는 체력이 없고요 지금. 혹시라도 잡지 못했다면 먹이가 없는 농소로에 갇혀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2마리 모두 포획에 성공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고라니를 잡자마자 분주하게 어딘가로 이동합니다. 저희 지금 농수로에서 구조한 고라니들 방생하려고 갑니다. 근처에 산으로 가고 있어요. 부상이 없는 동물은 구조 후 상태를 확인한 뒤 바로 자연으로 방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깊숙이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럼요. 조금이라도 안전한 장소를 찾아주려고 노력합니다. 여기로 볼까? 저로? 뒤로? 그 산 아래에는 민가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또 금방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서 최대한 접촉이 없을 만한 산을 찾으려면 이렇게까지 와야 돼요. 구조뿐 아니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도 구조센터의 역할입니다. 가세요. 가방문을 열자 첫 번째 고라니가 힘차게 뛰어나갑니다. 아이고, 두 번째 고라니는 얼마나 신이 났는지 캥거루처럼 튕겨나가는데요. 앞으로는 다치지 말고 건강하길 고라니의 무탈을 기원해 봅니다. 저 친구가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수로에 있었으면 분명히 굶어서 추워서 죽었을 텐데 저희가 구조를 해서 다시 풀어줌으로써 저 친구는 새로 살아갈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지금. 다시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부상이 없는 동물은 방생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친 동물들은 구조센터로 이송됩니다. 보름 전쯤 다쳐서 들어온 고라니의 치료를 준비 중입니다. 이 친구는 그 차량 충돌로 들어온 개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좌측 후지 발목 관절 있는 부분이 골절이 됐고 이제 개방성으로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 드레싱 해주고 있습니다. 다쳐서 들어오는 고라니의 대부분은 차량 충돌 사고로 인한 부상입니다. 이게 골절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조직도 같이 이제 그 손상을 입으면서 뼈가 드러난 상태로 지금 골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겨울엔 먹이를 구하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 변을 당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차량 충돌이 많다 보니까 더 심한 사고를 겪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너무 정도가 심하면은 저희가 안락사를 하기도 합니다. 야생동물은 애완동물과 달리 자연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생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도 자생 능력이 없는 동물은 안타깝지만 안락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혹시 드레싱을 통해서도 만약에 소생이 안 될 정도로 좀 계속 문제가 될 것 같다 하면은 그때는 적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라니는 병동으로 옮겨 계속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네요. 변기쌤! 구조 생겼는데 가능하세요? 네. 지금 논산이고요. 그 낚시 쓰레기 얽힌 외갈이래요. 그래서 정보는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오후 늦게 외갈이 구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조류는 케이지로 운반할 경우 깃이 걸려 부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체 크기에 맞는 상자를 사용해 이송해야 합니다. 상자를 준비해 신고가 들어온 곳으로 출발합니다. 많은 건들이 지금 뭐 신고인분들이 못 나는 새라던가 그런 친구들을 이제 종이 상자에 넣어서 임시 보호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한 명이 나가도 충분하기 때문에 한 명이 나가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센터가 있는 예산에서 논산까지는 1시간 거리. 부지런히 달려 신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박스가 저거인 것 같은데. 이거요? 네. 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네. 똑같네. 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새 한 마리가 움츠리고 있는데요. 기력이 없어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 왠지 상태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바늘에 걸린 것뿐만 아니라 줄이 이미 엉킨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위로 덮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점점 약해지다가 지나가던 시민분한테 발견이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상황을 확인한 후 응급처치를 위해 자리를 옮깁니다. 먼저 엉켜있는 낚시용 가짜 미끼를 잘라내줍니다.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이거는 가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해 얼른 상자에 외가리를 넣고 서둘러 구조센터로 출발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외가리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는데요. 부상이 심한 상태로 구조된 만큼 현재 상태와 회복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조까지 심한 걸 봐서는 좀 많이 파고들면서 조직이랑 그 신경의 손상도 됐을 게 걱정되거든요. 그럼 이발을 못 쓸 수도 있다는 소리인데 두 다리의 굵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방사선 찍어볼게요. 정밀한 진단을 위해 방사선 촬영이 결정됐습니다. 사실 이럴 경우 심각한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상태가 어떨까요? 뼈까지 조금 손상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 낚시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낚시줄 때문에 거기 염증이 생기면서 그 염증에 의해서 뼈가 좀 녹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활관리사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과연 어떤 진단이 나왔을까요? 제가 안락사 판정 났습니다. 에? 안락사 판정 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 치료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고생해서 구조했는데 오자마자 안락사 하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냥 자연에서 자연파하게 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그 죽는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통계에 따르면 구조된 개체 수에 비해 폐사한 개체도 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사고 원인으로는 고립된 개체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퇴근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방사선 끌게요. 네, 불 꺼주세요. 저는 동물을 위한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아는 일 중에 제일 동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평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 체력이 되는 한 하고 싶습니다.